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2월 23일 NBA 분석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도 저의 분석 방송 찾아주신 모든 형님들 다들 감사드리고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제가 멘트 시작하기 전에 구독이라든지 좋아요 안 하셨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멤버십이 오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체 경기에 대한 분석표라든지 주목할 만한 탑4에 대한 경기들 체크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또 많은 관심, 또 참여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의 흐름을 커뮤니티 들어가시면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총 7가지 경기 분석 멘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경기는 제가 클리블랜드와 이제 샬럿 경기 먼저 살펴볼게요. 클리블랜드 샬럿 경기 먼저 살펴볼 거고, 지금 홈팀 클리블랜드의 경기력이 사실 정상적이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최근 3연패 구간에 빠져 있고요. 뭐 샬럿이라든지 시카고와 연전을 가져가면서 샬럿에게 1패, 시카고에게 2패, 3연패를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약한 팀들을 만났을 때도 강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연패에서 빠져나가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 5경기를 보시면은 평균 득점이 114.2득점에다가 실점이 121.4실점씩을 가져가면서 공격과 수비수의 밸런스가 좀 무너져 있거든요. 특히나 동일기간 마진이 마이너스 7.1을 기록하면서 리그 전체 25위까지 떨어져 있다라는 점도 굉장히 많이 아쉬운 부분이 되겠죠. 자, 다만 긍정적인 이슈도 있습니다. 내일 경기 아마 미첼이 복귀할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메릴 같은 경우에도 복귀할 예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미첼이라든지 이런 메릴 같은 슈터들이 복귀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샬럿과 이런 순수 화력 싸움에 가져가는 데 있어서는 확실하게 이점을 챙겨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게다가 지난 경기 갈란드가 또 반등하는 모습을 또 보여줬었거든요. 직전 시카고전에서 총 35득점 8어시 48.1% 나쁘지 않은 성공률 보여주고 왔었다 보니까 화력으로 조금 샬롯을 찍어 누를 만한 경기력이 나올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원정팀 샬럿 보도록 할게요. 자, 샬럿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주요 전술이 뭐냐면은 뭐 크노펠이라든지 밀러, 뭐 브리지스 이런 친구들 활용한 이제 미드레인지라든지 아니면 뭐 3점 라인 공략이 굉장히 많은 팀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샬럿의 특징 자체가 슈터들의 슛감이 조금 많이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 뭐 최근에 샬럿이 뭐 이런 칼크 브레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부상으로 조금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는 상황이고요. 볼 같은 경우에도 사실 100%의 컨디션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원종에서 게임을 가져갔을 때 팀 전체적인 슛감 자체가 많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점도 분명히 거슬리는 지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종합해 보면은 결국 클리블랜드가 반등할 만한 요소가 있을지에 대해서 좀 체크가 필요해 보이는데, 아까 말씀을 드렸죠. 미첼이라든지 메릴이 복귀한다라고 한다면은 뭐 순수 화력 싸움에서 샬롯에게 지는 모습을 보기는 좀 힘들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더군다나 클리블랜드가 홈에서 가져가는 경기라고 한다면 뭐 클리블랜드 승이라든지 아니면 좀 일방적인 경기 아니면은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경기 넘어갈게요. 자, 보선과 인디애나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선 인디애나. 자, 이 매치업은 사실 다득점에 대한 선호가 조금 높을 것 같기는 해요.
지금 기준점 자체도 225.5라는 조금 낮은 기준점이 잡히고 있다 보니까 다득점에 대한 선호도를 올릴 수 있는 지표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원정팀 인디애나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사실 공격에 대한 지표가 너무 안 좋습니다. 이번 시즌 인디애나는 경기당 평균 득점이 110.1득점씩 가져가면서 리그 전체 29위. 오펜시브 레이팅 역시도 108.4를 기록하면서 리그 전체 꼴찌. 실책 없이 포지션을 잘 마무리는 하고는 있지만 오픈 찬스를 만들지를 못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슛감도 많이 떨어져 있는 구간이다 라는 점이 좀 거슬립니다. 최근 5경기 보시면은 평균 득점이 106.4득점까지 시즌 평균 대비했을 때 더욱더 떨어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외곽에서의 야투, 2점 라인에서의 야투 역시도 피드골 확률 자체가 떨어지는 추세. 게다가 이 인디애나는 팀 자체가 원정에서 게임을 가져갔을 때 더욱더 슛감이 떨어지는 팀이라는 점까지 감안해 본다고 한다면 최근의 흐름이라든지 경기장 특성을 감안해 봤을 때 인디애나의 득점에 대한 기대값을 높게 설정해 주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 사실 뭐 보선이 3점 라인에서의 수비가 뭐 그렇게 잘 되고 있는 상황은 아닌데 순수하게 인디애나의 야투가 안 터져주는 요런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요. 그리고 사실 인디애나가 내일 보선과 경기를 한 다음에 그 바로 다음날 백투백으로 미러키를 홈으로 불러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내일 보선전에서 전력을 다하기보다는 미러키전을 좀 대비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뭐 요런 말씀도 곁들여서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에 맞서는 홈팀 보선입니다. 보선 같은 경우에도 내일 경기를 가져간 이후에 토요일까지 휴식일이 보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체력적으로는 인디애나보다 훨씬 더 좀 여유가 있는 상황이고, 다만 좀 거슬리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브라운이라든지 워시가 지금 GTD에 걸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래도 이제 보선이 프리차드라는 안정감 있는 핸들러가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뭐 화이트라든지 사이먼스, 뭐 하우저까지 야투가 좀 터져주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순수 화력 대결로 간다라고 한다면 원정 인디애나보다는 더 나은 화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많이 높아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종합해 보면은 양 팀 다 계속해서 세트 오펜스 위주로 풀어갈 것 같고요. 다운 템포에다가 야투율은 보선이 조금 더 잘 나와주는 요런 모습, 벤치 구간에서도 조금 더 보선이 자신감 있는 모습 좀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종합해 보면은 보선 승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10.5 마헨이라든지 아니면은 225.5 언더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볼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 뉴올리언즈랑 댈러스 경기 보겠습니다. 뉴올리언즈, 댈러스. 자, 홈팀 뉴올리언즈가 최근에 경기력이 되게 좋습니다. 이번 시즌 3승 22패로 시작을 했는데 최근에 4연승 구간을 만들어내면서 지금 7승 22패까지 승률이 좀 올라왔거든요. 이번 시즌 평균적으로 가져가는 득점이 115.3의 득점인 팀인데 최근 5경기에서는 평균 득점이 130득점까지 득점에 대한 지원이 너무나도 잘 돼주고 있는 구간이다. 일단은 뭐 뺏는 수비를 기반으로 가져가면서 트랜지션 상황을 잘 만들어주고 있고요. 윌리엄슨 활용한 뭐 포스 공략이라든지 아니면 뭐 림어택이라든지 아니면 윙 자원들 활용한 높은 에너지 레벨 활용한 커딘에 대한 공격들도 효율이 대체적으로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최근에 뉴올리언즈의 공격을 보면은 굉장히 빠른 템포로 이런 페인트존 공략이라든지 자유투 공략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댈러스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턴오버에 대한 비율이 높은 팀이고요. 뭐 앤서니 데이비스라든지
아니면 뭐 개포드라든지 뭐 림 프로텍터들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런 친구들이 사실 100%의 컨디션은 또 아니라는 점. 뭐 부상 복귀한 지가 얼마 안 됐었고요. 출전 시간에 대한 관리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라이블리까지 이번 시즌 아웃이 되어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사실 이점 라인에서의 수비가 완벽하게 잘 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고점의 뉴올리언즈의 이런 슛감이 조금 유지가 돼주면서 최소한 120득점 이상은 가져가지 않을까? 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자, 반면에 원정팀 댈러스 같은 경우에도 뭐 최근에 네마드라든지 아니면 브랜드 윌리엄스라든지 이런 친구들 활용한 핸들링이 괜찮거든요. 그리고 이제 원투펀치로는 쿠퍼 플래그라든지 아니면 앤서니 데이비스가 또 득점에서의 지원이 많이 돼주고 있는 상황이고 댈러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2점 라인에서 많은 공략과 높은 성공률, 많은 자유투까지 던져주면서 득점을 뽑아내주는 구간. 근데 사실 뉴올리언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공격은 잘 되고 있지만 실점에 대한 억제가 안 되고 있는 구간이라는 점. 실제로 이번 시즌 뉴올리언즈 같은 경우에는 2점 허용률이 몇 퍼센트다? 지금 현재 60.4%를 기록하면서 리그 전체 꼴찌를 기록하고 있는 팀이죠. 그래서 요거 종합해 보면은 뉴올리언즈가 조금 주도하는 업템포 경기에다가 2점 라인에서 높은 성공률이 동반이 되는 많은 자유투를 던져주는 그런 경기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238.5 기준 했을 때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 정도만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렇다면 다음 경기 보겠습니다. 자, 덴버 유타 볼게요. 덴버 유타. 자, 홈팀 덴버가 직전 휴턴 전이었죠. 101대 115로 깨지고 왔고 6연승 장줄이 끊어졌습니다. 다만 이 덴버란 팀 자체가 여전히 이런 화력에서 보여주는 강점은 유지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 시즌 덴버 같은 경우에는 경기당 득점이 124.7득점 가져가면서 리그 전체 1위. 오펜시브 레이팅 역시도 124.7 기록하면서 리그 전체 1위. 요키치 활용한 1대1 공격은 내일 유타를 만나서도 굉장히 높은 효율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머레이 활용한 투맨 게임에서도 저는 사실 너키치를 좀 스위치 상황에서 머레이가 충분히 많은 득점을 정립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나 덴버가 내일 홈에서 가져가는 경기라고 한다면은 저는 뭐 최소한 120득점 이상 130득점까지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어요. 다만 이제 덴버가 내일 유타랑의 경기가 있은 다음에 백투백으로 댈러스 원정이 좀 잡혀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너무나도 높은 핸디캡이 잡힌다라고 한다면은 부담이 될 수도 있기는 하다. 뭐 요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반면에 원정팀 유타입니다. 유타 같은 경우에는 최근 5경기 보시면은 평균 실점이 132.2실점씩을 가져가고 있는 구간. 사실 뭐 수비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다만 공격으로 이 부족한 수비를 조금 메꿔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홈에서는 이게 돼요. 근데 원정을 떠나면은 이 득점에 대한 지원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사실 마카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타구니 부상이 있죠? 사타구니 부상이 있는데 출전 여부가 확정이 안 된 상황이고요. 유타가 사실 뭐 공격 템포 자체는 빠르지만 속공 상황에서 득점에 대한 지원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점 역시도 리스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유타에 대한 득점 기대값을 조금 최대한 낮게 잡아주고 싶기는 해요. 많은 득점이 될 것 같진 않거든요, 사실. 그래서 종합해 보면은 결국에는 좀 일방적인 경기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려보고 싶고요. 뭐 덴버 승이라든지 14.5 마헨이라든지 247.5 언더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참고들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형님들. 이렇게 하고 다음 경기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오클라호마랑 멤피스 볼게요. CW0NX님 추천 감사합니다. 자, 이 매치업은 제가 분석을 하면서 가장 먼저 보였던 부분은 사실 멤피스의 뎁스 자체가 조금 너무 많이 얇아져 있다. 뭐 지금 보시면 뭐 이디라든지 클락, 제롬, 콘차, 뭐 자 모란트, 피펜, 뭐 스몰, 윌리엄스까지 핵심 코들이 대부분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조금 거슬리는 부분이 뭐냐면은 백코트에서의 뎁스가 너무나도 많이 얇아져 있어요. 지금 좀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캠 스펜서라든지 코어드라든지 벤치 구간에서 나올 수 있는 자원이 칼두의 포프 정도? 그래서 사실 핸들러에 대한 공백이 조금 느껴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고요. 반면에 홈팀 오클라호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올 수 있는 백코트 자원들이 되게 많습니다. 뭐 샤이 기저스라든지 도트, 뭐 벤치 구간에서는 뭐 미첼 있죠. 그 다음에 뭐 월라스 있죠. 그 다음에 뭐 아이제이아 조도 있죠. 그래서 사실 오클라호마가 높은 에너지 레벨을 기반으로 가져가면서 뺏는 수비를 기본적으로 가져가는 팀이다 보니까 상대하는 입장에서는 앞선에서의 이런 조금 에너지를 쓰는 이 비율 자체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오클라호마의 앞선에서의 에너지 레벨을 뎁스가 얇아져 있는 멤피스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게 가장 저는 좀 거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클라호마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조금 패배가 늘어나고 있는 구간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수비에 대한 강점은 건재하고요. 팀 야투 역시도 쳐져주고 있는 구간이라고 한다면은 조금 일방적인 경기가 될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종합해 보면은 오클라호마 승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16.5 마헨에 대한 가능성이라든지 좀 언급을 드려볼게요. 언어반은 사실 잘 모르겠네요. 오클라호마 승 아니면 마헨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 경기 갈게요. 자, 다음 경기 골든 스테이트와 올랜도 경기 보겠습니다. 골스 올랜도. 자, 이 매치업은 제가 키워드를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양 팀 다 공통점이 뭐죠? 약간 홈발을 많이 받는 팀들이거든요. 뭐 소위 말해서 홈발을 조금 많이 받는 팀들인데 자, 골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14승 15패로 5할 승률 아래를 기록하고 있는 팀인 건 맞지만 홈에서 가져가는 경기에서는 12번의 경기에서 8승 4패 66.7%라는 굉장히 준수한 기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뭐 커리라든지 지미 버틀러, 드레이먼드 그린 같이 이런 핵심 코어들이 전부 다 복귀를 했고요. 이런 핵심 코어들을 활용한 좀 많은 패스라든지 아니면 스크린을 활용한 공간 창출에 대해서 강점이 있는 팀이다 보니까 지금 올랜도 같은 경우에도 뭐 프란치 와그너나 뭐 썩스 뭐 다실바 같은 자원들이 많이 빠져 있는 구간이라고 한다면은 이 골든 스테이트의 화력을 올랜도가 수비적인 측면으로 막아낼 수 있을지
게다가 올랜도가 원정 게임을 떠나서는 실점률이 증가한다는 리스크도 가져가거든요. 이거 사실 골든스테이트가 수비도 생각보다 괜찮아요. 조금 타이트한 수비를 가져가 주면서 뺏는 수비를 가져가고 있고요. 뭐 컨택 능력도 괜찮고 수비 범위도 넓고 위치 선점에서도 강점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뭐 공격과 수비에서의 밸런스를 좀 맞춰주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반면에 원정팀 올랜도 살펴볼게요. 자, 올랜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프란츠 와그너가 4경기 연속 결장, 썩스 같은 경우에도 4경기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거 사실 원정에서 실점이 많이 증가하지만 화력적인 부분으로 따라가기에는 뭐 타이어스 존스라든지 앤서니 블랙, 뭐 데스먼드 베인, 백코트 자원들에 대한 득점에 대한 볼륨이 많이 떨어져 있다. 3점이 지금 안 터집니다. 뭐 자유투 라인에서도 야투율이 많이 떨어져 있죠. 그래서 요거는 사실 종합해 보면은 공수 밸런스에서 조금 더 밸류가 높다라고 생각이 되는 팀은 골스고요. 게다가 내일 홈에서 가져가는 경기라고 한다면은 골스의 승이라든지 아니면 일방적인 경기 아니면은 좀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종합해 보면은 뭐 골스 승이라든지 아니면 5.5 마헨 아니면 229.5 오버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볼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 포틀랜드랑 디트로이트 경기 볼게요. 포틀랜드, 디트로이트. 자, 이 매치업은 제가 분석을 하면서 가장 먼저 보였던 부분이 뭐였냐. 포틀랜드가 지금 핸들러가 없는 구간이 좀 길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릴라드 시즌 아웃에다가 뭐 핸더슨이라든지 뭐 주루라든지 전부 다 빠져있다 보니까 아부디아가 지금 1번을 좀 보는 빈도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실책에 대한 억제가 안 되고 있고요. 투맨 게임 상황에서 2대2 게임 상황에서 효율이 조금 떨어지는 모습들. 다만 이 포트랜드가 일단은 뭐 전체적인 사이즈에서의 강점은 있다 보니까 미스매치 상황에서의 3점 성공률이라든지 아니면은 포워드 자원들의 높은 에너지 레벨을 기반으로 가져가면서 골밑에서의 적극성 보여주면서 뭐 자유투를 굉장히 많이 던지고 있고 3점 라인에서의 야투 기반이 괜찮거든요. 최근에. 뭐 디트로이트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위치 선점이라든지 아니면 파울 관리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개선이 필요한 팀이다 보니까 아마 포트랜드 입장에서는 외곽에서의 조금 사이즈 기반 많은 득점이라든지 아니면 골밑에서의 자유투 기반으로 해서 조금 많은 득점이 나올 수도 있겠다. 라는 좀 생각은 들어요. 자, 반면에 원정팀 디트로이트입니다. 디트로이트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은 사실 외곽에 대한 지표가 점점 떨어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시즌 평균 35.73%로 나쁘지 않은 3점이라고 한다면은 최근 5경기에서는 평균 야투율이 31.33%. 지난 경기 홈에서 샬럿을 만나서 3점 28개 던져서 6개 메이드. 성공률 21.4%. 샬럿이라는 팀을 만나서도 3점이 안 터졌다라고 한다면은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저는. 자, 그래서 이거 종합해 보면은 조금 빠른 템포라든지 페인트 존에서의 많은 득점, 많은 자유투까지 동반이 되는 경기가 될 것 같고요. 더 많은 포지션을 가져갈 수 있는 팀은 디트로이트가 될 것 같지만 3점 야투가 동반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일방적인 경기까지는 아닐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요거 종합해 보면은 디트로이트 승리라든지
아니면은 235.5 기준 했을 때 오버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해 드려 볼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뭐 총 7가지 경기 이렇게 해서 좀 심플하게 같이 살펴봤습니다. 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나가시기 전에 저의 분석 멘트가 도움이 됐다든지 잘 들었다고 하신다면은 구독이라든지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멤버십도 지금 오픈이 되어 있다 보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전체 경기에 대한 분석표, 주목할 만한 탑4에 대한 경기들 체크하고 싶다. 많은 관심, 또 참여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형님들 먼저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많이들 와주셔서 다들 감사합니다.